한글을 너무 사랑한 하버드 교수가 한글의 매력에 덧빠져 직접 한글의 나라 한국으로 바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시간 좀 내주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하버드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리처드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 내가 최근 한글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우연히 참석한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 때문이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발표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 한글의 독특한 창제 원리와 구조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죠.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600년 전에 이미 적용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서울대 김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는 내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고 결국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라고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 교수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나라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가방을 꾸리는 동안 내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는 듯 했어요. 한글의 고향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히 김 교수와 함께 방문하기로 한 한글 박물관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과연 한글은 정말로 세계 최고의 문자일까? 그렇다면 왜 그런 평가를 받는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공항에서 나를 맞이한 김 교수의 환한 미소를 보이며 친절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글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교수의 인사에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와 악수를 하고 바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나의 진정한 한글 탐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김 교수의 강의를 듣기로 하였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대강의실에서 김 교수의 세계의 문자체계와 한글 특강이 열리고 있었어요. 강의실에는 국내 학생들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김 교수는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으며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구성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특히 자음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해서 설명하며 예를 들어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모음은 아래아,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이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며 이들의 조합으로 다른 모음들이 만들어집니다. 강의실은 감탄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거칠게 손을 들며 큰 소리로 저기요, 교수님. 그의 억양에서 중국 유학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네, 질문 있으신가요? 중국 유학생이 거만한 태도로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들어보니 한글이라는 게 그냥 한자를 베껴 만든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 유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교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 학생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며 게다가 한글이 과학적이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한자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최고의 문자 체계입니다. 한글 같은 인위적인 문자가 감히 한자와 비교가 될 수 있나요?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얼굴에는
분노의 기색이 역력했죠. 김 교수는 심호흡을 한 뒤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는 칠판에 한글과 한자를 나란히 적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철학적 개념들이 있죠. 하지만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베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 유학생이 그래봤자 결국 한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한글은 그냥 열등한 모방작일 뿐이에요. 김 교수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은 그 구조와 원리에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철학적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죠. 그 학생이 다시 끼어들며 그래봤자 소리나 표현하는 문자일 뿐이잖아요. 한자처럼 각 글자 자체에 깊은 의미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김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문자의 가치를 단순히 의미의 깊이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의 가치는 그 과학성, 체계성, 그리고 실용성에 있습니다. 특히 현대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그 학생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며 그래봤자 글로벌 시대에는 영어가 더 중요하죠. 한글 같은 지역 문자는 곧 사라질 운명 아닌가요?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분노한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김 교수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키며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 덕분에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국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가 없는 소수 민족들을 위해 한글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죠. 한글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며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자는 서로 우열을 가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의 문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한글의 경우 그 과학성과 실용성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김 교수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가더군요. 이날의 강의는 한글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키는 자세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어요. 그리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 현대적인 건물 외관부터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와 함께 박물관에 들어서자 로비에 걸린 대형 한글 서예 작품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작품은 훈민정음의 서문 일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먼저 한글의 탄생 전시실로 향했고, 입구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설명한 원본 문서입니다. 김 교수가 경외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해례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글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자음 제자의 과학적 원리였습니다. 보세요. 여기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김 교수가 가리켰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글의 변천사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기의 한글은 지금과 모양이 조금 달랐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레아라는 모음이 있었는데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기본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글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된 역사였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글 관련 자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민족 정신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죠. 이 편지를 보세요. 독립운동가들이 한글로 비밀리에 소통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글의 과학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현대 기술과 접목시킨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내가 말했죠. 한글의 자음 체계가 현대 음성 인식 기술에 응용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AI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글 기반의 음성 인식 시스템이 다른 언어에 비해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는 이어서 한글과 예술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예부터 현대 미술, 그래픽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미적 가치를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 좀 보세요. 김 교수가 한 추상화를 가리켰습니다. 미음과 이응의 형태를 활용해 우주의 조화를 표현했대요.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 속의 한글 전시실을 방문했고, 이곳에서는 한글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이네요. 문자가 없는 소수 민족들을 위해 한글을 활용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라고요? 네,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 덕분에 다른 언어의 소리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기도 했죠. 전시실 한쪽에는 세계 각국의 한글학과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보였어요. 예상 외로 많은 나라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류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글 자체의 매력 때문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김 교수가 말했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배우기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문자니까요. 한글 미래관이라는 특별 전시실로 향했고, 이곳에서는 한글과 최첨단 기술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만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김 교수가 이 키오스크에서 한글로 질문을 입력해 보라고 해서 나는 한글의 미래는 어떨까요? 라고 입력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AI는 한글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고려한 매우 논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공하던구요. 놀랍군요. 내가 감탄하며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AI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나는 한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과학과 예술,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아우르는 한글의 다면적 가치를 직접 목격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투어로 한글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 한글과 관련된 연구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한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미래를 향한 열쇠입니다. 오늘의 경험이 선생님의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한글의 깊이 있는 가치를 재발견하는 학문적 여정이었었어요. 박물관을 나서며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방금 전 경험한 한글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가진 문자 체계였다니 깊은 인상을 받았네요. 네,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지요. 과학성과 예술성,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문자 체계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김 교수에게 한글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와 같은 첨단 기술 시대에 한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더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한글은 AI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자연어 처리와 음성 인식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박물관에서 본 AI 기반 한글 분석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던 게 있었어요. 기계 번역이 발전하면 언어 학습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김 교수에게 저희 생각을 말하니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기계 번역이 아무리 발전해도 언어에는 문화와 정서가 담겨 있잖아요. 한글로 표현되는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완벽히 번역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때 나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김 교수님, 세계화 시대에 한글의 위치는 어떨까요? 영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글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문화와 함께 한글의 가치를 전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한류의 영향으로 한글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세계 속의 한글 전시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문자가 없는 소수 민족을 위해 한글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고요.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글의 가치는 단순히 외부의 인정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박물관에서 본 다양한 한글 창작물들, 서예, 현대 미술, 디자인 등을 보며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글의 구조가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카페를 나섰고, 하늘은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연구 약속했어요. 한글이라는 보물을 새롭게 발견한 기쁨과 그것을 세계와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간판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각각의 한글 글자가 지닌 과학성과 아름다움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문자 체계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리라고요. 한글 박물관 방문은 끝났지만 나의 한글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발견과 통찰의 세계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글, 그리고 한국 문화와 함께하는 나의 학문적 여정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모르지만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한글을 알아가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하버드 학생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일정을 끝내고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실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아마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양의 문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문자 체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나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문자, 한글입니다. 칠판에 기역 니은 디 그리 을미음 비읍 시오 시응지 으치으 키읔 티흡 피읍 피으를 적으며 이것이 한글의 자음입니다. 놀랍게도 각 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나는 모음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은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조합으로 다른 모음들이 만들어지죠. 이는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을 하더군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글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인가요? 정확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고안한 문자예요. 당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했죠. 강의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글의 구조, 역사, 그리고 현대적 활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매우 적합한 문자입니다. 구조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컴퓨터 처리가 쉽고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에도 유리해요. 강의 후반부에 이르러 나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한글 서예부터 현대 미술, 그래픽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글 예술 작품들이 학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은 과학성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뛰어나며 기하학적 아름다움과 조형적 가치를 인정받아 현대 예술의 소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강의를 마무리하며 나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고 과학, 철학, 예술이 어우러진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흥분이 가득했죠.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글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관련 논문이 있을까요? 한글을 활용한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떤 접근법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질문에 답하며 나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한글의 매력이 이제 이 젊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열정으로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한글이라는 작은 씨앗이 이제 하버드에서 싹을 틔우고 있어. 캠퍼스를 걸어가며 나는 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하버드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과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공유하자고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더 깊이 한글의 세계를 탐구하자고요.